네, 오늘 공감 토크의 주인공은요, 70년대 최고의 음악 스타에서 자연치유 전문가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배우입니다. 문숙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스크린에 이제 복귀를 하셨습니다. 38년 만에 복귀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38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면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말할 수 없죠. 예. 우선 다시 제가 동료들과 후배들 앞에 같이 섰다는 것도 흥분이 되고, 예. 또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다시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꿈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영화 이제 뷰티 인사이드로 이제 돌아오셨는데 참 따뜻한 영화로 이제 복귀를 하셨습니다. 38년 만에 복귀할 때는 굉장히 또 이제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배우 한효주 씨의 설득이 큰 영향을 줬다고 하던데요. 한효주 씨랑은 좀 친하신 건가요, 원래부터? 우연한 기회에 아주 좋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옆에서 지켜봐주고 또 저도 옆에서 지켜봐주고 그러는 사이죠. 네. 촬영장 분위기도 38년 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어떤 게 많이 달라졌던가요? 네. 우선 옛날에는 아날로그였고 요즘은 이제 전부 컴퓨터로 하니까 현장 자체가 완전히 이제 다르죠.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제가 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이 처음 영화를 하는 사람처럼 이제 현장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따라하고 있는 것 같고 좋네요. 처음 하는 마음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네. 설렘으로 또 이런 한번 기분 영화 느낄 수 촬영 있는 현장을 것밖에 마주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네. 설레고 모든 게 다 고맙고 그리고 점점 그 감사해요. 제작사에서도 또 엄청나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저 돌아올 수 있도록 예. 도와주신다고 너무너무 배려를 해주시고 효주 양도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는 뭐 쉬웠지만 너희 또 아빠. 전혀 모른다 하는 상황에서 제가 들어오니까 아빠도. 저희 마음도 아주 편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랜만에 복귀한 문숙 선생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반가웠을 것 같은데요. 이제 TV를 오늘 보시면 많은 분들이 예전에 영화 봤던 기억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주옥 같은 영화들이 이제 몇 편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영화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1970년대 이제 영화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삼포 가는 길이 선생님 인생에서 큰 영향을 줬던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백일섭 씨가 예전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어떤 영화인가요? 저게 삼포 가는 길이네요. 예. 네. 어떤 역할을 하셨던 거죠? 제가 시골의 아주 작은 술집의 작부인 백화 역할을 하고 있죠. 저게 원래 황석영 씨의 단편 소설을 영화한 건데 중간에서 아마 좀 많이 각색이 다시 되었고 예. 그런 역할입니다. 이 영화로 대종상 신인 여우상을 그때 수상하셨던 거죠? 그랬죠. 예. 선생님의 데뷔작은 태양 닮은 소녀잖아요. 네. 태양 닮은 소녀에서는 강신성일 선생님과 같이 또 호흡을 맞추셨죠? 그랬죠. 예. 그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한 영화예요. 영화를 정말 제가 뭘 알았겠어요? 시키는 대로만 그냥 한 거죠. 그러고 제가 백상상을 받았거든요, 그걸로.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굉장히 소질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당시에 상당히 이국적인 이미지 그리고 상당히 개성 있는 그 여성의 역할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그 당시 여배우로 활동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시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고, 특별하게 제가 연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삼포 가는 길, 태양 닮은 소녀. 이 두 영화가 그 당시에 선생님의 그 여배우로서 이제 주목을 받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됐던 작품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두 작품의 감독이 이제 이만희 감독이시고요. 네. 이만희 감독이 이제 문숙 선생님의 운명 같은 또 사랑으로 찾아오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이만희 감독을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고요. 한국 영화사에 또 이제 획을 그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만희 감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잠시 소개를 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주옥 같은 영화들의 이제 감독입니다. 이만희 감독이요. 이만희 감독은 그러니까 이제 문숙 선생님이 이만희 감독님의 뮤즈였다고 이제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불꽃 같고 운명 같았던 사랑, 첫 만남이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뭐 예. 그냥 그 오디션 보러 갔다가 제가 이제 그분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머리를 못 감고 온다고 좀 늦겠다고. 그런데 저는 그때 뭐 텔레비전에서 막 조금 잘 나가는 배우였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유명한 분인지 모르고 감히 나를 예. 기다리게 했다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아주 제가 좀 기분이 좀 상하셨겠네요. 그래서 그때는. 가려고 예.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뭐 바로 카메라 테스트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만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첫 모습이 첫눈에 반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랬다고 할 수 있어. 예. 보는 이제 순간적으로는 제가 그 이제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딱 그 카메라 테스트 하자고 올라가는 그 뒤를 제가 따라 올라가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예. 가슴이 떨려서. 네, 가슴이 떨려서. 예. 근데 그게 영화 촬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분의 그 냄새가 이렇게 밀려오는데 가슴이 멎는 것 같더라고요. 네. 두 분이 이제 나이 차가 23살 차이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과 여배우의 그 사랑이다 보니까 세간에 이제 입에 오르내리기는 참 좋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는 이른바 뭐 불륜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고생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이 그때 당시는 마음고생을 별로 안 했어요. 우선 예. 그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은 아니었거든요. 42살, 43살이었으니까 아주 그리고 그렇게 어린애 같으시니까 그렇게 많이 그런 문제는 없었고 또 동료들도 뭐 아주 특별히 나한테 어렵게 한 적은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좀 어려워졌죠. 네. 이만희 감독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 예술 혼을 담는 그런 장인으로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사랑하는 연인으로서는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천재적이고 예. 항상 몰두해 있는 모습 그리고 여자를 어느 여자든 그 여자로 생각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여신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신이요. 네, 예. 여자를 굉장히 존중하세요. 예.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취급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죠. 네. 그런데 이제 결혼 1년 후에 갑작스러운 이제 이별을 하게 됐죠. 이제 건강 문제로 이제 사별을 하셨게 됐는데 말로 표현하기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숨을 쉬기 힘든 이제 고통이라고 그때 표현을 하신 걸 제가 읽었는데 그 당시에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그거를 말로 다 말할 수가 없었죠. 예. 오랜 동안 그것도. 저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그 말문을 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현실과 내가 모르는 어떤 현상과의 어떤 차이라고 할까? 그게 어떻게 말로서는 표현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고 또 1년 만에 사별을 했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절대로 안 하죠. 네. 사랑은, 그거는 저 안에서 항상 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가 아니었나. 정말 그리고 그런 아픈 분의 그리고 또 마지막에 열정적인 사랑을 제가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문숙 선생님의 인생에서 이만희 감독님을 표현하자면 어떤 의미로 남은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삶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죠. 그러니까 저의 영화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저의 삶을 보는 눈을 결정적으로 돌려주시는 그런 분이 됐죠. 조금 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고통을 겪으셨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아픔 속에서 이제 미국행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으로 가신 이유는 어떤? 제일 걸까요? 먼 곳으로 간 거죠. 예. 미국도 저 끝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서 이제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열심히 살았죠. 네. 그 아픔을 뒤로하고 가장 먼 곳 미국으로 이제 가셨고요. 그곳에서 해답을 찾으셨습니다. 이제는 치유의 전도사로 이제 돌아오셨는데요. 치유 전문가로서의 인생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내려놓음 끝에 찾아오게 된 자유. 그 큰 아픔을 갖고 미국에 가셨고요. 네. 미술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자연치유에 또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그 서양어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그 욕망이 불같이 이제 타오르고 열심히 하는데 제 작품이 아주 컸어요. 그러니까 그 오일로 그 작품을 하다 보면 항상 그 오일이 그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는 몰랐고 예. 그래서 몸이 상당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저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편안해지는 과정을 찾으면서 이제 그걸 제가 책으로 쓴 거죠. 네. 책을 읽어보니까 내려놓음, 네. 비우기 네. 이런 걸 상당히 강조하시던데요. 간략하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리는 이제 네. 그 살 때 뭔가를 잘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뭔가를 잘 먹으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고 나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내가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걸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알면서 서서히 그런 걸 내가 한다는 일, 내가 뭐 먹는다는 일, 예. 내가 옳다는 일 이런 걸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예. 몸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뭐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냥 네. 기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큰 아픔을 갖고 미국에 가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제 치유의 방법을 찾으셨는데요. 제가 일전에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내 나이 60이지만 이제부터 불꽃을 태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이 60이라는 건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뭐 태우고 싶지 않아도 제 나이가 지금 60살이면 그 오행에서 보면 모든 띠가 다 지나가고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60살이 되면서 환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부터 이제 다른 그 차원의 삶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하루하루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저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예. 하루도 한 번도 없었던 일처럼.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태양이 떴었을 때,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었을 때, 태양이 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황혼기로 이제 접어드는 어떤 그런 시대인데, 예. 제가 그 황혼이 아름다운 곳에 많이 살았었어요. 뭐 예. 플로리다에서 살았고,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렇고, 하와이에서도 그랬는데, 또 산타페에서도 그 사막으로 해가 떨어지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나와서 그 석양을 매일같이 바라다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저인 거예요. 인생으로 따지면. 예.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시기에 제가 도착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만 있어도 그 금빛으로 빛나는 그런 태양이 아닌가. 네. 이제 바라볼 수 있는 태양. 그런 태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름다운 석양의 이제 60대를 비유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스크린에 복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가워하셨는데 앞으로 많은 작품 활동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선생님을 한국의 오드리 헵번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부르는데요. 진짜요? 앞으로 선생님께서 정말 눈부신 활동을 더 이어나가 주시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우 문숙 씨와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